2023년 9월 학평 생명과학원 1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부터 다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자, 이 말은 유전자의 종류는 세 종류인데 다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염색체가 두 개란 얘기는, 상염색체 두 개란 얘기는 이 세 종류의 유전자 중에 두 종류는 연관이다라는 걸 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대립 유전자 대A 소에에 의해서 결정되고 대A는 소에에 대해서 완전히 우성이다. 완전 우성. 그리고 나는 대립 유전자 대B 소비에 의해서 결정되고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이 말은 우열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 소비 표현형이 다 다르다. 그리고 다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에는 DEF가 있다. 복대립 유전이네요. 그쵸? 그런데 D는 EF에 대해서, E는 F에 대해서 각각 완전 우성이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조금 이따 정리할 거고요. 문제 조건을 또 보면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대A 소A 대B 소비인 남자 P와 대A 소A 대B 대비인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이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A가 가질 수 있는 가부터 다의 유전자형 중 다 대문자인 A, 대문자 B, 그 다음에 FF가 있다. 그리고 A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다. 자, 여기까지 조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A의 가부터 다까지의 표현형이 모두 P, 아빠죠. 아빠와 같을 확률을 찾으라 그랬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정리가 돼야죠. 자, 일단은 문제 조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자의 종류는 총 세 종류인데 염색체 두 개라 그랬기 때문에 유전자 중에 두 개는 연관돼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데 일단 A가 완전 우성이라고 돼 있었고 대A가 소에 비해서 그 다음에 대비와 소비는 우열관계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를 나타내는 유전자는 DEF 세 종류인데 누가 우성이냐면 D가 우성이죠. D는 EF에 대해서 무조건 우성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또 F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일단 우열관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형이 대A 소A 대비 소비인 아빠와 대A 소A 대비 대비인 엄마 둘이 결혼해서 동그라미 A가 태어났을 때 얘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 그러니까 A하고 B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죠. 최대 세 가지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연관일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연관인 유전자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염색체는 굳이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려놓을게요. 그러면 아빠의 경우에 A에 대한 가에 대한 유전자는 대A 소A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경우에도 대A 소A를 가지고 있었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뭐 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대A 소A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결혼을 했을 때 당연히 태어날 수 있는 A는 대A 소A를 가지네. 그 다음에 대A도 있죠. 대A를 가지는 애, 그 다음에 대A 소A를 가지는 애, 종류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소A를 가지는 애,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A와 B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염색체에 또 P의 경우에는 대비 소비였죠. 대비 소비. 그 다음에 엄마 Q의 경우에는 대비였죠. 그쵸? 대비.
그럼 마찬가지 얘들 사이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A, 동그라미 A는 대비 대비와 그 다음에 대비 소비가 가능하네요. 그쵸?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는 표현형이 대A가 소위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 대A를 나타내는 가죠. 가를 나타내는 표현형과 안 나타내는 표현형 몇 가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소비에 비해서 우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얘 표현형과 얘 표현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라는 표현형이 나오죠. 표현형이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요거와 요거 그런 식으로 가와 나가 나타나고 가와 나가 안 나타나고 가가 안 나타나고 나가 나타나고 나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얘가 나고 얘는 나와 정상의 중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표현형은 4개라는 거.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보면 이때 태어나는 A, 동그라미 A의 표현형이 가와 나의 표현형이 최대 3가지라고 돼 있었죠. 독립이라면 최대 4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A와 B 얘들이 독립이라고 생각해서 푼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뭡니까? 연관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가 P고요. 얘가 Q예요. 서로 다른 상념색채 한 쌍씩 이렇게 그렸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P, 얘가 Q라고 하면 자, 이제 P는 대-A, 그 다음에 소-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비-소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A하고 B가 연관이라는 걸 찾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비, 여기에 소비가 있어도 되고요. 반대로 여기에 소비, 여기에 대비가 있어도 되죠. 자, 이것도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뭔지 몰라요. 냅두고요. 엄마 Q는 딱 정해져 있죠. 일단 대-A, 소-A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데 B는 무조건 대비예요. 그럼 이 둘의 위치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정해진 건데요. 아빠가 지금 뭔지 확실하게 몰라요. 이제 또 문제 조건을 보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자, 태어나는 새끼 동그라미 A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냅두고요. 가하고 나만 보면 A하고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다 대문자만 가지고 있는 애도 태어날 수 있다죠. 그러면 아빠가 이 상태라면 엄마는 무조건 대-A, 대비 하나씩은 줄 수 있지만 아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와 나에 대한 유전자 연관이라고 우리가 찾았는데 걔들은 당연히 대-A와 대-B가 같이 있고 소-A와 소-B가 같이 있는 형태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일단 A하고 B, 즉 가와 나에 대해서는 일단 엄마, 아빠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나머지 다 얘를 찾아야 되는데 역시 태어나는 새끼에 소-F 2개를 가진 새끼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다른 염색체 그려야죠. 얘들은 이제 독립이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랑. 그래서 얘는 무조건 F는 가지고 있다, 둘 다. 그래야 하나씩 주면 2개를 가지는 애가 태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요 앞에 대립유전자는 뭔지 몰라요. D, E, F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 또 두 사람 다 다르죠. 자, 이제 나머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또 풀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네요. 자, 태어나는 새끼의 가부터 다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이 8분의 1이래요. 그러면 다는 우리가 아직 유전자형을 모르기 때문에 가하고 나만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Q, 얘와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이 Q와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가와 나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A는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대비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지 엄마 Q와 표현형이 같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새끼가 요 둘과 요 둘 중에 하나씩만 이제 만나서 만들어지는 태어나는 새끼 A죠. 자, 일단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죠. 2개, 2개 곱하면 4니까 그것 중에서 태어나는 새끼가 대 A를 반드시 가질 조합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요거랑 요거죠. 그리고 대 A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요거랑 요거, 요거랑 요것도 되죠. 그러면서 대비도 무조건 가지게 되는 거죠. 즉 얘와 얘가 만나서 A가 태어나도 되고요. 얘와 얘가 만나서 A가 태어나도 되죠. 그러면 Q와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은 같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총 4개 중에서 2개니까 여기에서 가와 나가 Q랑 같을 확률은 일단 2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다까지 같을 확률이 얼마라고 해놨죠? 8분의 1이죠. 그러면 이 확률은 4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래야 곱해서 8분의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소F가 아니죠. 다 F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엄마 Q의 표현형은 F예요. F형이라고 할게요. F형인데 지금 아빠가 F는 가지고 있는데 또 맞은편에는 뭘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일단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F와 아빠의 F가 만나거나 또 이 F와 이 F가 만나면 벌써 2가지가 나타나죠. 역시 이것도 2 곱하기 2니까 총 4개 중에서 F가 2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 말은 Q가 가지고 있는 다에 대한 유전자는 F 하나는 있지만 맞은편에 있는 애는 절대로 F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다음에 만약에 얘가 D를 가지고 있다면 D가 제일 우성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Q, 엄마의 표현형은 D형인데 그러면 아빠가 여기에 뭘 가지고 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엄마가 역시 이 D를 주고 아빠랑 요거랑 만나든지 그 다음에 요 D랑 요 F가 만나든지 역시 2명은 반드시 D형이 되겠죠. 총 4명 중에 역시 2명이 D형이니까 2분의 1이죠. 그 말은 이 Q가 가지고 있는 다의 유전자도 F는 있지만 맞은편에 D도 있으면 안 됩니다. 얘가 F도 안 되고 D도 안 되면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Q는 E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E가 F보다는 우성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E형이 태어나는 새끼 A가 E형이 된다면 4분의 1이라는 확률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D가 있어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요거 만나면 D이고 요거 만나면 DF고 그 다음에 요거 만나면 EF고 요거 만나면 FF인데 이때 여기에서 바로 얘들은 D형이고요. 얘는 E형이고요. 얘가 바로 F형이죠. 총 4명 중에서 Q E형이 될 수 있는 애는 1명이니까 4분의 1의 확률 맞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찾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이때 태어나는 A, 동그라미 A가 이제 아빠, 얘와 모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찾으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가와 나는 가부터 볼까요? 가는 반드시 대 A만 있으면 돼요. 대 A가 우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대비 소비를 가져야 P, 아빠랑 같은 표현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P는 D형이기 때문에 D만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역시 조합을 시켜볼까요? 자, 일단 태어나는 새끼가 대 A를 반드시 가지고 대비 소비를 가질 경우 일단 요거랑 어떤 게 만나도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 Q가 줄 수 있는 건 무조건 대비예요. 그러면 P도 대비를 주는 순간 태어나는 새끼는 P랑 같은
나의 표현형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P는 반드시 얘를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Q는 요걸 줘도 되고 요걸 줘도 되는 게 아니죠. 요걸 주는 순간 대A가 없죠. 즉 Q는 요것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얘와 얘가 만나는 경우만 태어나는 새끼 A가 P랑 표현형이 같기 때문에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같기 때문에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이제 태어나는 새끼 A가 이제 또 P랑 다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대디만 있으면 되죠. 근데 엄마는 어차피 대디를 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요것만 주면 되는데 그럼 아빠가 대디를 주고 엄마가 대이를 주고 아빠가 대디를 주고 엄마가 대이프를 주고 역시 총 4명 중에 2명이네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들의 곱이 바로 뭐죠? 얘들의 곱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8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8분의 1. 2번이 되겠죠. 자, 계속 쓰고 지우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펜의 위치만 잘 보고 따라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했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 괜찮았으면 유용했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